영자 할머니는 아들이 중학생일 때 남편과 헤어진 후 홀로 아들을 키우며 억척같이 살아왔어요. 안 해본 일 없이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내세울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할머니는 자신이 요령 없이 그저 성실하게만 살아온 탓에 현실이 더 고달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아들이 무사히 성인으로 자라준 것만으로도 늘 감사한 마음이었답니다. 할머니에게는 큰 욕심이 없었어요. 그저 아들이 자신과 잘 맞는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그것이 유일한 바람이었죠. 처음 며느리를 보았을 때 할머니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인연이라고 생각했어요. 며느리는 해외에서 디저트 공부를 하고 돌아와 한국의 유명 제과점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할머니는 아들 부부가 결혼할 때 집도 마련해주고 혼수에도 돈을 보탰어요. 하지만 그게 마음에 걸렸는지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약속했어요. 결혼할 때 넉넉하게 해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하지만 앞으로 너희에게 짐이 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다. 내 몸 건강할 동안은 열심히 일해서 내 밥벌이는 할 테니 둘이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아들이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는 일하다가 다리를 다쳐 며칠간 집에서 쉬어야 했어요. 혼자 사는 할머니는 모아둔 돈도 없어 당장 수입이 끊기자 막막하기만 했죠. 그때 아들이 생활비를 보내왔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의 마음이 고마웠지만 그 돈을 받는 것이 죄스럽게 느껴졌어요. 자신은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받기만 하는 것 같았거든요. 말로는 짐이 되지 않겠다고 했으면서 결국 아들에게 생활비를 받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아들은 말했어요. 어머니, 그냥 받으세요. 제가 돈 더 잘 벌게 되면 그때는 더 많이 드릴게요. 그 말에 할머니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너도 살기 팍팍할 텐데. 나는 어떻게든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데. 이걸 받는 게 맞는지 모르겠구나. 걱정 마세요. 제가 더 열심히 벌면 되죠? 아들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영자 할머니는 아들이 내미는 봉투를 보며 다니다. 괜찮다라며 몇 번이나 거절했지만 아들은 할머니의 손에 봉투를 굳이 쥐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가슴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어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빠듯한 삶이었기에 다리를 다쳤을 때는 정말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봉투를 내미는 모습을 보니 고마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뒤섞여 눈물이 났어요. 당연히 거절해야 했지만 당장 생활이 어려웠던 할머니는 그 돈을 차마 뿌리칠 용기가 없었죠. 돈은 없었지만 아들 내외에게 조금이라도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던 할머니는 부부가 집에 올 때마다 이것저것 바리바리 싸주었어요.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만든 반찬들을 가득 담아 보냈죠. 둘 다 일하느라 바빠서 장볼 시간도 요리할 시간도 부족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대신 내가 해주자는 마음으로 이것저것 챙겨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댁을 찾은 며느리의 반응은 냉랭했어요. 이건 냉장실에 넣으시고 저건 냉동실에 넣으세요 라고 설명해도 듣는 건지 마는 건지 잠시 앉아있다가 금방 집으로 돌아가기 일쑤였죠. 어머니, 저 이제 가볼게요 라며 서둘러 나서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아들과 며느리가 행복하게 살기만을 바라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로 그들을 돕고 싶었을 뿐인데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는 할머니의 마음에 작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아들 내외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고 늘 그래왔듯 최선을 다하자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우연히 며느리의 속마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할머니의 생신을 축하하러 온다는 말에
할머니는 기쁜 마음으로 주차장까지 마중을 나갔어요. 멀리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쪽으로 다가가 보니 주차장 구석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다투고 있었습니다. 싸움에 끼어들기도 애매해서 할머니는 숨을 죽이고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은 며느리를 달래듯 말하고 있었죠. 그래도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오늘 하루만이라도 웃으면서 보내자. 어머니 생신이신데 우리가 축하해 드려야지. 며느리는 화가 난 목소리로 쏘아붙였어요. 설날, 어버이날, 생신. 왜 이렇게 자주 찾아와야 하는 건데요? 올 때마다 이것저것 싸주는 것도 짜증나고요. 아들은 답답한 듯 말했어요. 그건 우리가 이것저것 받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어머니 딴에는 우리 생각해서 반찬도 해주고 이것저것 챙겨주시는 거잖아. 본인이 좋아서 하는 거겠죠?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거지 동량 주는 것도 아니고 먹다 남은 반찬을 싸주거나 촌스러운 생필품을 자꾸 주시는데 집에 가면 그거 다 버리는 것도 일이에요. 제발 좀 그만하시라고 말 좀 해줘요. 아들은 며느리를 진정시키며 답했어요. 그래도 우리를 위한 마음으로 하시는 건데? 말이 너무 심하잖아. 촌스러운 건 촌스러운 거죠. 아무것도 안 주시면 차라리 나을 텐데. 이런 데서 생활 수준 차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비위생적인 음식을 먹고 싶지도 않고 외식이라면 몰라도 왜 굳이 집에서 밥을 차려주시는 건데요? 당신은 아무렇지 않아요. 그건 너무 심한 말이야. 아들도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어요. 내가 심하다고. 당신이야말로 마마보이 아니에요. 그렇게 어머니가 좋으면 둘이서 살지. 왜 나랑 결혼했어요? 왜 나만 이렇게 참고 살아야 하는데요? 어머니 불쌍하다고 몰래 용돈 챙겨드리면서 뒤치다꺼리 다 해주잖아요. 그럼 나는 안 불쌍해요. 싫은 소리 꾹 참아가면서 희망도 없는 시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내가 불쌍하지 않냐고요?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할머니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슬펐어요. 며느리의 말은 계속되었죠. 우리 둘 용돈은 서로 간섭하지 않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당신 어머니한테 돈 쓰는 것까지 참견해야 하죠? 그리고 당신은 어머니한테 조금도 신경 쓰지 않잖아요. 만날 때마다 인상 쓰고 대답도 건성으로 해서 나만 눈치 보게 만들고 자고 가라고 쉬었다 가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셔도 무시하잖아요. 아들도 감정을 터뜨리며 말했어요. 당신이야말로 우리 엄마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는 평생 고생만 하신 분인데 보통은 좀 더 상냥하게 대하려고 노력이라도 하지. 며느리도 지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어머니한테서 정신적으로 독립하지 못했잖아요. 그런 남자를 남편으로 대해야 하는 내 기분은 어떻겠어요? 이혼당하고 싶지 않으면? 중간에서 입장 정리 확실히 해요. 어정쩡하게 굴지 말란 말이에요. 오늘은 어머니 앞에서 웃어줄 기분 아니니까. 당신 혼자 들어가요. 영자 할머니는 며느리가 자신을 욕하는 것을 듣고 말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아들은 큰 소리로 며느리를 나무랐고 며느리도 지지 않고 소리를 질렀죠. 두 사람의 험악한 말다툼을 몰래 지켜보기만 하던 할머니는 너무 지쳐서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조금 뒤 아들이 혼자 집에 왔어요. 어머니. 계세요. 에리가 갑자기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온다고 해서 저만 왔어요. 할머니는 이상하게 생각하며 물었어요. 같이 출발한 거 아니었니? 네. 같이 오다가 회사에서 급하게 연락이 와서 차에서 내려졌어요.
요즘 둘 다 너무 바빠서요. 메리도 정말 오고 싶어 했는데 어쩔 수 없었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전해달래요. 하지만 그런 말을 들은 후라 할머니는 며느리를 좋게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들 앞에서 자신을 그렇게까지 욕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무리 시어머니가 밉고 화가 나더라도 어떻게 남편 앞에서 더럽다, 비위생적이다 같은 말을 노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너무 화가 나서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애써왔던 자신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된 것 같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잘 지내보려고 얼마나 신경을 썼는데 그걸 조금도 알아주지 않는 것이 너무나 억울했어요. 그래도 할머니는 며느리의 험담을 들었다고 해서 자신도 감정적으로 맞서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질까봐 최대한 평화롭게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둘이서만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며느리는 바쁘다며 이런저런 핑계를 대다가 겨우 만나주었죠. 처음에 할머니는 며느리와의 사이에 오해가 있다면 풀고 싶다는 생각에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생각해보니 우리 둘이서만 만난 적은 없었구나. 내게 무슨 불만이 있다면 말해주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오래도록 함께할 사이인데 편하게 지내면 좋지 않겠니? 혹시라도 말하기 힘든 것이나 서운한 게 있다면 원려 없이 말해주렴. 하지만 며느리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니 곤란하네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할머니는 그 태도에 조금 실망했지만 여전히 다정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말 그대로란다. 우리는 이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이잖니? 그 과정에서 여러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서로 맞춰가야 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너와 천천히 이야기할 시간을 만들고 싶었을 뿐이야.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의 취미나 성격도 알아가면 좋지 않겠니? 나에 대해 궁금한 건 없니? 며느리는 짧게 대답했어요. 딱히 없습니다. 불만도 없고요. 솔직히 이렇게 시간 뺏기는 거 힘든데 불만도 없다는데 자꾸 물어보시니 귀찮네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그냥 솔직하게 하시는 게 빠를 것 같아요. 할머니는 가슴이 아팠지만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니? 내가 버스를 타고 이렇게 먼 곳까지 와서 1시간 반이나 너를 기다렸단다. 고맙다거나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것 아니니?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이 그렇게도 없니? 나와 함께 있는 게 그렇게 싫어서 일부러 바쁜 척하는 걸?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니? 며느리는 차갑게 쏘아붙였어요. 어머님이 잔소리하시려고 일부러 제가 일하는 곳까지 찾아오신 건가요? 제가 언제 오시라고 했어요? 어머님이 오시겠다고 고집부리신 거잖아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 사실은 나를 싫어하는 게 맞구나. 결혼할 때 내가 넉넉하게 해주지 못해서 이런 대접을 받아도 어쩔 수 없는 거니? 그러자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으로 말을 돌렸어요. 갑자기 그런 이야기는 왜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다 알고 있단다. 그날 너희가 주차장에서 싸우던 것 말이야. 거지도 아니고 먹다 남은 반찬을 준다고. 촌스럽다고 했지? 나는 전부 다 들어버렸어. 모른 척 넘어가려고 했는데 너무 슬퍼서 밤에 잠도 잘 수가 없었단다. 내 눈에는 내가 그렇게 초라하게 보이니? 내가 만든 반찬을 전부 버릴 만큼 나를 싫어하고 귀찮아하는 거니? 며느리는 끝까지 부인하며 말했어요.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할머니는 감정을 억누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직도 시치미를 뗄 셈이니. 그래 봤자 달라지는 건 없어. 나는 그저 알고 싶을 뿐이야. 어떻게 해야 내 마음에 닿을 수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잘 지낼 수 있는지. 그걸 알고 싶었을 뿐인데. 뒤에서는 그렇게 욕하면서 내 앞에서는 불만 한마디 못하는 이유가 뭐니? 할머니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침묵하다 입을 열었어요. 네. 솔직히 말해서 불만이었어요. 저희 친정에서는 전적으로 지원해 주셨는데 어머님은 너무 무심하게 느껴져서 그게 서운했어요.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그래서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니? 너희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그런데 결국은 부담이 되었구나. 아들에게서 돈 받아서 생활하시잖아요. 저는 그게 배신처럼 느껴졌어요. 부부 사이에는 비밀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몰래 어머님께 돈을 드리고 있었다니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건 내가 사과하마. 아들에게 돈을 받으려면 내게 먼저 이야기했어야 했는데. 그건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그 돈은 전부 갚았으니 그걸로 된 거니?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일도 못하시는데 어떻게 갚으시려고요? 며느리는 차갑게 말했어요. 어떻게든 일해서 갚을 거다.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 하지만 너.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니? 아들에게 큰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생활비를 조금 받았을 뿐이야. 그것도 아들이 용돈에서 준 거라고 하더구나. 그 약간의 돈을 받았다고 해서 내게 이렇게까지 미움을 받아야 하는 거니? 그 돈은 거의 다 너희 반찬값으로 썼는데 그걸 맛도 보지 않고 버리다니? 너무하지 않니? 내가 먹기 싫으면 어쩔 수 없지만 아들에게라도 먹일 수는 없었니? 며느리는 냉담하게 대답했어요. 냉장고에 냄새 배는 게 싫어서요. 냉장고에 음식 냄새가 배는 건 당연한 거 아니니? 결국 내가 만든 건 전부 싫다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안 먹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이 왜 안 먹냐면서 억지로 싸주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민폐인 줄 아세요? 그리고 저한테 은근슬쩍 며느리 도리를 강요하시잖아요. 저는 그게 정말 싫었어요. 부담 주기 싫다면서 자꾸 보고 싶다고 연락하시고. 솔직히 저는 어머님 뵙고 싶지 않아요. 며느리 입장에서도 정말 불편하다고요. 할머니는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럼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니? 나는 그냥 그걸 알고 싶었을 뿐이야. 어떤 대답을 원하고 여기까지 오신 건데요. 어머님은 제 속마음을 듣고 싶어 하셨잖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차장에서 제가 한 얘기를 들으셨다면 이미 제 본심은 아셨을 텐데요. 굳이 그걸 끄집어내신 건 결국 저한테 앞으로는 잘하라고. 며느리로서 도리를 다하라고 경고하고 싶으셨던 거 아니에요? 할머니는 며느리가 자신을 노골적으로 싫어한다는 것을 느끼고 크게 상처받았습니다. 며느리의 마음을 억지로 바꿀 수는 없었고 그로 인해 할머니의 분노도 점점 커져만 갔어요. 지금까지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잘 지내보려 애썼던 할머니의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할머니는 그때부터 며느리에 대한 태도를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상대방이 무례하게 나온다면 자신도 똑같이 갚아주기로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처럼. 더는 참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후로 할머니는 아들 집의 며느리의 사정은 신경 쓰지 않고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나타나면 며느리는 싫은 표정을 숨기지도 않았고
할머니도 그걸 똑똑히 알 수 있었죠. 어느 날 할머니가 아들 집에 도착하자 며느리는 불만 가득한 얼굴로 말했어요. 어머님,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요. 미리 연락이라도 좀 주세요. 할머니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차피 연락해도 싫어할 거면서. 그래서 그냥 왔지? 나는 이제 내가 어떻게 나오든 신경 안 쓰기로 했단다.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내가 싫으면 나도 똑같이 해주겠다. 이젠 사양하지 않겠다. 이렇게 할머니와 며느리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도 할머니는 예고 없이 아들 집에 찾아왔고 큰 사건으로 번졌죠. 내가 내 아들 집에 오는 건 당연한데 뭘 그렇게 놀라니? 편하게 생각해. 나도 편하게 지내다 갈 테니까. 할머니는 태연하게 말했지만 며느리는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요. 어머님이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요. 할머니는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누가 뭘 하든 상관없어. 너희는 너희대로 나가서 놀면 되잖아. 나는 여기서 편히 쉬다 갈 테니. 그래도 어머님 혼자 여기 계시는 건 좀. 며느리는 망설였지만 할머니는 말을 잘랐어요. 내가 도둑질이라도 할까봐. 목욕제게까지 하고 왔단다. 내가 냄새나 위생에 그렇게 민감하다고 해서 신경 좀 썼지. 며느리는 점점 더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라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갑자기 오시면. 할머니는 비웃듯이 대답했어요. 준비는 무슨. 어차피 연락하고 와도 아무것도 안 할 거면서. 나는 너를 딸이라고 생각한단다. 그러니까 너도 나를 엄마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렴. 그래도 며느리는 분명하게 말했어요. 다음부터는 저희가 갈 테니. 무리해서 오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할머니는 비웃으며 받아쳤어요. 됐어. 어차피 오라고 해도 안 올 거면서. 내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힘든데. 그러니 내가 직접 올 수밖에. 일 때문에 바쁘다고. 그럼 시간 있는 내가 와야지. 며느리도 태도를 바꿨는지.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저대로 있을 테니까요. 라고 말하며 소파에 드러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딸처럼 행동해 보이겠다는 듯이. 며느리는 할머니에게 부탁했습니다. 어머님, 아이스커피 잘 타신다고 들었는데 한 잔만 타주시겠어요? 할머니는 화를 억누르며 말했어요. 손발 달렸으면 내가 직접 해 먹어라. 배우려고도 안 하니 할 줄 아는 게 없지? 휴일에 빈둥거리지만 말고. 시간 있으면 바닥 청소라도 하고 설거지라도 하려무나. 며느리는 할머니의 잔소리에 지지 않고 받아쳤어요. 휴일은 쉬라고 있는 거예요. 평일 내내 일해서 피곤하니까 휴일만큼은 쉬어도 되잖아요. 그리고 왜 저한테만 잔소리하세요? 저를 딸처럼 생각하신다면서요. 진짜 딸이라면 피곤한 모습을 보면 걱정부터 해주시지 않나요? 저희 부모님은 그러시던데? 설마 저한테 시집살이라도 시키시려는 건 아니죠. 할머니는 며느리의 태도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시집살이. 내 말은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시집살이를 시키니? 평소에 시어머니를 더럽다고 욕하고 다니는 애가 무슨 효도를 하겠다고. 나는 이미 며느리 복은 포기했단다. 며느리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그러세요. 그게 서로를 위해 좋겠네요. 저도 어머님께 존경심을 갖는 건 포기했으니까요. 이렇게 할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은 점점 깊어져 마침내 큰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서로 감정이 격해져 목소리를 높였고 가차 없는 말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할머니는 며느리가 내뱉은 말도 안 되는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는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 거지? 역시 그런 거였어.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며느리는 차가운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하지만 빠를수록 좋은 거 아니겠어요. 할머니는 그 말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니? 더는 못 참겠다. 어머님이 먼저 심한 말을 하셨잖아요. 어머님은 되고 저는 안 되나요? 그런 불공평한 게 어디 있어요? 시어머니한테 빨리 죽으라는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니? 너는 대체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랐기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집안 교육 얘기는 하지 마세요. 어머님 아들도 똑같으니까요. 내 아들이 어쨌다고. 내 아들에게 무슨 문제라도 있니? 문제투성이죠. 그만해. 더 할 말 있으면 해봐. 네. 아직 할 말 많아요. 며느리는 할머니를 더욱 도발했고 할머니는 격분하여 결국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그때 아들이 귀가했고 할머니를 데리고 나가면서 상황은 겨우 수습되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충격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와 며느리는 서로에게 쌓였던 불만을 터뜨린 후 연락을 끊고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서로 보지 않고 지냈어요. 그동안 아들은 가끔 연락을 하거나 찾아왔지만 며느리와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안부를 묻는 것조차 하지 않았죠. 할머니는 아들에게 당장 그 아이를 내쫓아라라고 호소했지만 아들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싶다고 했고 할머니가 계속 재촉하자 결국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중간에서 제가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두 분 다 고집 좀 그만 부리고 사이좋게 지내실 수는 없어요? 아들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며느리에 대한 응어리가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고 느꼈죠. 그렇게 이 가족은 다 함께 모이는 일 없이 각자의 삶을 살았고 그런 생활이 어느새 당연해졌습니다. 할머니도 조금씩 체념하게 되었죠. 그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오래전에 이혼했던 할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10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며 한번 만날 수 있겠냐고 물어왔어요. 할머니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할아버지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혼 후 미국으로 건너가 여러 사업을 시도한 끝에 작은 디저트 가게를 시작했고 그것을 여러 개의 점포를 운영할 정도로 성장시켰어요. 그런 사연을 나누며 그때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오랜 오해를 풀고 다시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할아버지에게 흥미를 느껴 가족이 다 함께 식사하기로 했죠.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동안 경영해온 가게의 이름을 말했을 때 시무룩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고 있던 며느리가 그 가게 이름을 듣고 갑자기 환한 얼굴로 반응했어요. 아, 저 거기 알아요. 유학 시절에 자주 갔었어요. 정말 그 가게 사장님이세요. 제가 디저트를 전공했거든요. 언젠가 그런 가게를 갖는 게 꿈이었는데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며느리의 그런 표정을 처음 본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는 자세를 바로 하고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로 며느리의 태도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다시 합칠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며느리는 진심으로 축복하는 것처럼 말했어요. 와, 정말 잘 됐어요. 어머님도 혼자 계셔서 외로우실까 봐 걱정했거든요.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한국에 새로 가게를 내신다고요?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그동안 얼굴 한 번 비추지 않던 며느리가 갑자기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고, 들어보지도 못한 디저트를 가져와서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드셔보세요 라며 먹여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며느리는 그날의 일을 넌지시 꺼내며 사과했어요. 어머님, 제가 그때는 정말 잘못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께 대들다니? 그 후에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그러니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겠어요? 이제는 만약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으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고치도록 노력할게요. 할머니는 그 변화가 의심스러워 되물었어요. 바쁜데 갑자기 왜 이렇게 나를 찾아오기 시작한 거니? 그동안은 한 번도 안 왔으면서. 어머님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시간을 낼 수 있어요. 제발 화 푸세요. 며느리는 온화하게 대답했어요. 할머니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 귀한 며느리가 일부러 와주다니 고맙구나. 그렇게 말하면서도 할머니는 며느리의 변화를 순수하게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슬쩍 본론을 꺼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랑 할아버님이 가게 시작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제가 외식업계에 있으니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할아버님께 직접 연락드려도 될까요? 모르는 사람보다는 가족이 돕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제가 이쪽 업계에서 계속 일해왔고 가게도 여러 개 운영하시는 분이니 한국에서 새로 개업하실 때는 전문가인 제가 맡는 편이 더 좋지 않을까 해서요.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결국 할아버지가 시작할 가게를 노리고 있구나. 예전에는 나를 그렇게 무시하더니 이제 할아버지가 돈도 있고 얻을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양을 떠는구나. 할머니는 며느리의 속내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며느리의 진심 없는 행동에 실망했지만 가족의 화목을 깨지 않기 위해 겉으로는 웃어 보였어요. 그래. 필요해지면 언제든지 말아마. 며느리는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할머니와 며느리의 위태로운 관계는 표면적으로는 조금씩 좋아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의심과 불신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완전히 정이 떨어진 상태였어요. 아무리 태도를 바꿔도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며느리의 말과 행동에 실망한 할머니는 그 감정을 숨길 수가 없었죠. 고민 끝에 할머니는 남편이 될 할아버지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와의 사이에 있었던 일, 그동안 겪어왔던 너무나 심한 처사에 대해 모두 이야기했어요. 왜 그런 걸 그냥 참고 있었어? 듣고만 있을 수가 없구먼. 할아버지는 놀란 얼굴로 말했어요. 어쩔 수 없었어. 그런데 이제 와서 당신이 운영할 가게를 돕고 싶다고 하니?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거야? 알았어. 내가 아주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겠어? 할아버지는 무언가 곰곰이 생각하는 듯 하더니 결국 며느리에게 가게 일을 배워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며느리는 그 제안을 덥석 물었습니다. 경영 수업이라고 생각했는지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벌써 자기 가게라도 된 것처럼 열정을 쏟는 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때때로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며느리는 가게 운영에 온 힘을 다했어요. 손님을 맞이하고 주방 일을 돕고 매출을 확인하며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등 정말 열심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속셈을 떨쳐버릴 수 없어 복잡한 마음이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어느 날 할아버지가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온 가족이 발칵 뒤집혔죠. 식사 중에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어요. 나는 말이다. 인생에서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부모가 남긴 재산으로 편하게 사는 게 정말 의미 있는 일일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실패도 해보고, 인생의 쓴맛도 보고, 사람들에게 무시도 당해봐야 성공의 가치를 알 수 있는 법이지. 그래서 나는 내가 가진 재산을 모두 사회에 기부하려고 한다. 너희에게도 미리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말이다. 며느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물었어요. 네. 그럼 가게는 어떻게 하고요?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가게도 재산이니 처분해야지. 그럼 제가 지금까지 가게에서 일한 건? 뭐가 되는 거예요?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좋은 공부가 됐겠지? 그건 값진 경험이었을 거야. 아침부터 밤까지 가게에서 일만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월급도 꼬박꼬박 줬잖니. 공짜로 부려먹은 건 아니야.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말도 안 돼요. 힘들게 키워온 가게들을 그냥 처분한다니요. 정말 그러실 생각이세요? 피땀 흘려 이룬 것들이 아깝지도 않으세요? 아깝지 않아. 오히려 자식에게 물려줘서 실패하게 하는 것보다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해. 이건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일이야. 내 결심은 변하지 않아. 그런 건 미리 말씀해 주셨어야죠.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건데요? 제가 지금까지 한 일은 뭐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좋은 경험이 됐을 거라고 했잖니. 경험은 무엇보다 소중한 거야. 언젠가는 내 뜻을 이해할 날이 올 거다. 그렇게 소중한 거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냥 고생과 자비일 뿐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며느리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제 보니 말하는 게 선을 넘는구나. 말 조심해라. 할아버지가 소리쳤어요. 며느리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받아쳤습니다. 지금까지 참았던 건 언젠가 이 가게가 제 것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부모라면 자식에게 물려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 정말 이건 말도 안 돼요. 못해 먹겠네? 며느리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이런 이상한 집에서는 단 하루도 더 못 있겠다 고소리치며 접시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나가버렸습니다. 아들도 며느리의 그런 모습을 처음 보는지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오직 그동안 며느리의 온갖 악행을 지켜봐온 할머니만이 조금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며느리의 진짜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죠.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 이혼하게 되었고 그 절차는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어쩌면 더 일찍 이혼했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위태로운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혼하는 편이 낫다고. 할머니는 아들을 위로했어요. 이혼 후 1년이 지나 며느리는 뒤늦게 후회했는지 아들을 찾아와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사과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제 정말 잘할게요. 그때는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잘 모실게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죠. 할머니는 가슴속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쌓인 원망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부모가 이혼하고 아들까지 이혼하는 결과가 되었으니 남들이 보기에는 불행만 가득한 집안이라고 생각할까 봐 마음이 아팠죠. 아들은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일에 몰두하며 시간을 들여 조금씩 상처를 회복해 갔어요. 할머니는 그런 아들을 보며 가슴 아파하면서도 그가 더 나은 길로 나아가고 있음을 느끼며 안도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아들과 차를 마시며 조용히 물었어요. 이제는 괜찮니? 엄마를 원망하지는 않고? 아들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 괜찮아요. 이혼하고 나서 많은 것을 배웠고 아무도 원망하지 않아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씩씩해졌구나. 엄마는 기쁘다. 이렇게 영자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아들은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었지만 가족의 사랑과 지지 속에서 회복해갔어요. 결과적으로 할머니와 아들은 각자 이혼이라는 큰 아픔을 겪었지만 서로를 아끼고 보듬어주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상처받았더라도 역시 가족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요.